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오늘 이 대한강통지 흐름을 보면서 우리 주주분들 진짜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장중에 12% 넘게 급등하면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버렸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확 커졌죠. 그래서 지금 다들 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고점 나온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아직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보는 자리는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대한강통신 흐름을 보면은 이미 이 위에 있던 매물들을 거의 다 잡아먹으면서 쭉 끌어올렸죠. 물론 중간에 요 21선을 좀 의도적으로 한번 좀 깨트렸어요. 그 과정에서 공포를 만들고 요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돌파. 자, 그리고 지금은 요 3일선을 타면서 추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즉 단순히 급등주 패턴이 아니라 이 매물을 정리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흐름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이 지금 요 금요일이라는 점, 자, 그리고 이 투자 주의 지정 상태라는 점 때문에 차익 실현 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자,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윗꼬리 하나 쭉 달렸다고 끝났다, 무조건 매도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더 분명히 더 갈 가능성은 있는데 중간중간 흔들림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휘둘릴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정확한 요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분봉 흐름만 보더라도 좀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는 그냥 강하게 말아 올렸죠. 거의 뭐 수직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자, 그 이후에 살짝 조정 들어갔다가 자, 결국엔 고점 24,450원 최고점을 찍고 자, 지금 쭉 눌리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지금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터졌습니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대량 정리 구간이면은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패닉성 물량이 쏟아져야 되는데 자, 지금은 거래량을 오히려 좀 조절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다?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을 좀 컨트롤하면서 우리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죠? 대한강통신이 들고 있는 그 재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대한강통신은요, 단순 이 테마주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요 광섬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광 케이블, 자, 전 공정을 다룰 수 있는 거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 AI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자, 결국에는 요 광통신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요 코닝 같은 기업들도 이 광통신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AI 시대에는 결국에는 광통신이 핵심이다, 이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광통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 국내 광통신 섹터도 같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부터는 이 같은 광통신 안에서도 이제 이 진짜와 아닌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 시즌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 요 대한강통신은요, 바로 요 대장 흐름을 만들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차트 좋죠. 매집 흐름 살아있죠. 자, 그 무엇보다 요 재료 기대감 남아있죠. 자, 그리고 플러스 이 실적 개선 기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윗꼬리 하나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 오히려 이 변동성을 자,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눌림을 받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신규 접근 가능한지, 자, 반대로 어디에서 자, 진짜 일부 정리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자, 요걸 제가 가격 기준으로 좀 냉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강통신은 여러분, 자, 지금 뭐 단순 하루짜리 급등이 아니라 자, 요 세력의 흐름과 재료, 수급, 이 시장 테마까지 다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아마 오늘 요 구간에서 매도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실 수 있게끔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늘 부탁드리는 우리 요 댓글에다가는 자, 이번 수익 한번 크게 가져가 보자 라는 의미로 자, 뭐라고요? 자, 동행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씩 남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 큰 수익 뭐 10% 20% 먹자고 우리가 지금 요 대응하는 거 아니죠. 큰 수익 드실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동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행이라고 댓글자 한 글자씩 남겨주시고 제가 영상에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이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자,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같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동행까지 이 세 가지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불과 자 4월 24일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 코스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한강통신에 이 조정이 나온다고 이거 이제 끝났다. 지금이라도 좀 매도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 진짜 엄청 많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건 그냥 뭐 잡주가 아니라 주도 업종 안에서도 있는 그 주도주다. 자,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에 절대로 이 멘탈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대응까지 좀 생각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시장이 흔들리고 등락을 반복할 때는요. 대한강통신은 오히려 자, 요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시장이 지금 편안하게 올라갈 때는요. 자, 조정이 나와줬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요 공매도를 치던 그 세력들 자, 그리고 흔들게 들어가던 그 자금들이 이 개인들의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건드린 겁니다. 여기서 손절하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시원하게 신고가 뚫어냈잖아요. 자, 이때 흔들려셨던 분들 지금 결국 다시 높은 가격에서 쳐다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들 3,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대한강통신 결국에는 이 국방과 플러스 우리 요 통신 두 가지의 핵심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쉽게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흔들림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대한강통신이 시총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3조가 넘는 기업인데 적자 기업이다. 이러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 산업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광통신 업종 자체가 원래 이 사이클 산업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 좋고요. 이 비수기 때는요. 자, 실적이 확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 어느 구간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지금 오이솔루션만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자, 어땠어요? 2020년 자 전후 흐름 보자고요. 성수기일 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자, 이 오랫동안 이 비수기를 쭉 겪고서 자, 이번에 다시 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대한강통신도 비슷합니다. 자, 2007년 전후 이 업황 좋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자, 오랫동안 이 비수기 흐름이 이어졌죠. 근데 지금은 뭐냐? AI 시대가 열리면서 광통신 산업 자체가 다시 날개를 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순 현재 적자가 아니라 이 산업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고 있느냐예요. 자,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대한강통신은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이 대차 거래 보셨죠? 이건 결국 뭐예요? 공매도 치려고 지금 주식을 빌려가는 거죠. 이 최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대차가 늘어나갔던 거 결국에는 흔들기 위한 이 자금들이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사모펀드 일부 이 매도 나왔다고 자, 거기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떠났던 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정도로 자, 지금 시장은요. 결국에는 요 광통신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뭐 공포에 휘둘리는 자, 그러한 대응이 아니라 결국에는 큰 흐름을 잇는 대응입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은요. 아직 끝난 자리가 아니라 자, 오히려 시장 관심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그 초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이없는 가격에 우리가 이 세력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물량을 넘겨주지 않는 거.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제가 중요한 이야기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또 이 증권사 보고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단순 이 대한강통신의 요 차트 하나가 아니에요. 자, 시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특히 지금 이 미국 쪽 흐름 자, 갑자기 미국 시장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우리 마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엔비디아 지금 요 생태계 안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자 기업입니다. 자, AI 데이터 요 광통신 쪽에 지금 핵심 기업이거든요, 얘가. 자, 그러면 지금 흐름 보세요. 자, 연일 요 사상 신고가 부근에서 흔들리다가 다시 지금 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그 흐름이 이 대한강통신에 조정받았을 때 모습이랑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코스닥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대한강통신은 이거 조정받을 때 이 코스닥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왜 안 가냐? 약하다. 손절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왔죠. 근데 시장은요 이미 광통신을요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있던 이슈 기억나시죠? 지금 결국에는 요 엔비디아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 요 코닝이 있잖아요. 얘가 자 거의 뭐 하루에만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 기업도요 결국에는 광통신 핵심 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자 그 다음에는 자 뭡니까? 우리 요 마지막 광통신 자 지금 이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우리 요 5G 야 통신 요 관련 종목들 전부 다 강했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도 실제로 신고가 근처에 붙어 있는 종목은요 대한강통신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테마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자 시장 자금이 실제로 집중되는 자 그야말로 대장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투자 이 경고 또 지정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이미 주의로 걸려 있는 상태죠. 한 번 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이 경고에 들어갈 가능성 높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자체를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경고 요 재지정 조건이라는 게 자 그렇게 뭐 일단은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뭐 특정 종가 기준 돌파 자 그리고 뭐 이전 기준일 대비 상승 단기 급등률 조건 자 뭐 이런 게 다 같이 충족이 돼야 돼요. 즉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 종가를 밀어 올려서 마감이 됐다면 다시 투자 경고에 대한 지정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만약에 이 투경이 걸리면 무조건 빠진다? 자 그거 아닙니다. 이전에 빠졌던 이유도요 단순히 이 투자 경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에 우리 이 코스닥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통신업종 자체는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거에 요 지금 RFICC 같은 이 흐름 보시면은요. 자 최근에 요 조정 받았을 때 통신 섹터 전체적으로 눌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이 대한강통신 조정도요. 업종 조정 영향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봐요. 시장은 오르는데 얘만 빠진다. 얘 끝났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흔들리면 안 됐던 자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계속해서 적자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성장산업 요 초입에서 재무만 보고 무조건 판단하면은요 큰 흐름 절대 못 먹어요. 자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적자 구간 지나면 업황 요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자 흑자 전환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몇 배씩 움직인 사례가 있었어요. 대한강통신도 결국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이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3,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대한강통신은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섬유부터 시작해서 광케이블 자 요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기업이라고 거기다가 이 전력 케이블 플러스 국방 이슈까지 연결됩니다. 즉 단순 통신주가 아니에요. 자 통신 플러스 이 방산 지금 이 두 개의 날개를 같이 달고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자 그 가치를 점점 반영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 뭐 하루짜리 변동성이 아니라 자 지금 어떤 산업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좀 찍어 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한강통신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왜 굳이 이전 이런 영상들까지 왜 보여드리냐?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가장 불안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대한강통신이 급락 나왔던 날 오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4월 24일 이때 분위기 어땠다고요? 다들 똑같이 얘기했죠. 끝났다. 이제 무너진다. 매도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저는요 바로 다음 날인 13일 전 보이시죠? 4월 25일 날 자 분명히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자 제가 4월 25일자 영상 잠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거의 한 지금 몇 분이 남겨주셨죠? 한 115명 분이 지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매도랑 같이 주가가 일단은 빠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주가는 빠지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늘어난다? 그러면요 그거는 저점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요순 매수가 줄어든다. 이거는 개인이 받아주는 구간이라 위에서 이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부족하죠. 자 세력들은요 수급도 얼마든지 좀 페이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대차 잔고입니다. 자 큰손이 진짜 나갈 때 현물만 던지고 끝내냐? 아니죠. 공매도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대차 잔고 증가와 감소 이 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저점이든 고점이든 대응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 흐름을 같이 보시기 시작하면 지금 이 변동성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움직임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 6G 있잖아요. 뭐 6G든 대한강통신 요 기업 자체든 진짜로 이 대형 악재가 터진 상황이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쪽이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니죠. 이런 거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메릴리치, 골드만스 이런 메이저 자금들이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물량이 빠져나오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이 즉슨 지금 악재 구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요 6G 방향 자체는 꺾이는 테마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의도적인 이 조정일 뿐 공매도 세력 흐름에 휘둘리지 말자. 그냥 겁주기 흔들림에 어이없이 물량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저 뒷부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질문 하나가 남죠. 왜 계속 이 공매도 쪽에서 던지면서 이 주주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대한강통신 안에서 지금 이 전환사채 세력이 들어와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환사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투자자가 기업에 돈을 넣어주고 자 약속된 요 이자를 받는 대신 나중에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옵션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환가액이 10,000원이다. 근데 주가가 20,000원이 된다. 그러면 이자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 2배로 가져가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요 단순히 뭐 적당히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주가를 더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전환사채 물량 이미 시장이 풀렸죠. 상장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 물량도 들어오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만족하겠냐? 절대 아닙니다.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더 커지니까. 최근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요 기간 조정. 자 여기까지는 거의 우리 기술 앞전과 동일하게 흘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며칠이면 충분한 이 미친 급등 파동. 이게 여러분들 3일, 4일 자,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요 정고점을 충분히 뚫을 자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3일 4일이면 자 이 정고점을 뚫을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자 5일째 다는 날 쭉 직선으로 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한강통신 흔들릴 때마다 시장에서 계속 뭐 적자 얘기 꺼내잖아요. 자 너 적자다 너무 올랐다 여기서 끝이다.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적자라는 이 프레임 자체를 세력들이 이 개인 흔들게 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왜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 이제 단순 뭐 현재 숫자 하나가 아니라 자 결국에는 이 산업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죠. 지금은 뭐 단순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라 이 시장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이 추가 매수 타점 얘기까지 들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삼성전자의 생태계 AI 인프라와 그리고 요 광통신 이 흐름 안에서 자 대한강통신 같은 기업들은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심지어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 마벨 같은 이 기업과 연결되듯이 자 삼성전자도 향후에는 요 광통신 관련 자 요 지분 투자나 협력 요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자 그 기대감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흔들림이 아니라 결국에는 큰 산업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대한강통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뭐 오이솔루션, RFHIC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요 외국인들의 이 지분이 다시 늘어나고 업황이 살아나면은요 신고가 영역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5G, 요 6G, 광통신 관련 기업들 이 업종 자체가요 지난 5년 가까이 굉장히 좀 긴 비수기를 겪었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자 우리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광통신 자 이 흐름이 한 번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즉 산업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거는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큰 트렌드 산업은요 초반에 항상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소리 너무 자주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요 지금 이 가격이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 뭐 상승률이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이 시장의 중심 산업 위에 올라타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강통신은요 분명 이 시장 트렌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무조건 겁먹고 던질 자리가 아니라 자 어떤 흐름에서 올라오는지, 자 누가 돈을 넣고 있는지, 자 그리고 산업 이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그 자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일 아쉬운 분들 누구죠? 자 우리 여기서 흔들려서 매도하셨던 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 요 타이밍 놓치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강통신 만약에 내가 이 신규 매수 타점 혹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제가 그거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드렸고요. 자 위쪽 번호로 우리 대한강통신의 대한 혹은 우리 대장주니까 1, 자 1등이니까 1이라고 자 이렇게 자 위 상단 개인 번호로 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요 타점 자 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 텐데, 제가 결국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흔들림, 자 이러한 흔들림은 단순 뭐 하락이 아니라 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자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최저점 구간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요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건요 개인들이 자 공포에 던지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결국에는 다시 이 신고가 영역까지 갔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자리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죠. 대한강통신은 여러분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우리 코스닥 안에서도 드물게 요 통신 플러스 자, 요 방산 이 두 개의 산업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번 이 트렌드를 타기 시작하면 자 생각보다 그 흐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흔들리지 말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봤던 흐름이잖아요. 자 효성중공업 어땠습니까? 자 얘도 이 중간에 경고 종목 걸리고 고점에서 흔들리고 조정 나오고 다들 끝났다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변압기 산업 자체가 지금 요 시장 트렌드를 올라오면서 자 연일 이 계속해서 요 신고가 흐름 남기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 LS 일렉트릭 그리고 이런 뭐 산일전기 같은 이 산업군 안의 종목들을 이 포트폴리오 안에 같이 봐야 된다고요. 왜? 진짜 큰 트렌드는요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로 퍼지기 때문이에요. 자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이제 미친 듯이 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 경고 종목으로 지정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올라가고 있느냐, 그 근거가 살아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지금 이 연기금 요 매도를 보면서 우리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의 지분 감소는 자 이거 무조건 공포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지금은 투신 외국인 쪽에서 다시 지분을 늘리는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업 보고서 안에 있었던 그 전환사채, 이 회사채 구조, 자 이 부분도 결국에는 대한강통신이 지금 과거에 자금 조달 과정에서 주가 눌림을 겪었던 원인이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 구조 자체가 오히려 시장 안에서 요 재평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광통신 업황 살아나고 AI 인프라 흐름 강해지면은요 자 예전과 완전히 이 다른 밸류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큰 손들은요 진짜 갈 산업에는 중간중간 흔들림이 나온다고 자 쉽게 안 나갑니다. 효성중공업 사례도 그랬죠. 중간에 뭐 흔들리고 자 앞전에 경고장부터도 자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자 끝냈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이 산업 트렌드가 살아 있으니까 끝까지 쭉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강통신은요 여러분 자 단순 뭐 하루짜리 변동성으로 볼 게 아니라 광통신과 AI, 국방, 데이터 센터 이 전체 흐름 안에서 자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단순 공포에 흔들릴 시기가 아니라 자 오히려 이 내 포트폴리오 자요 구성을 어떤 이 산업 중심으로 채워갈지 자, 요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신규 타점 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못 잡았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위 상단번호로 우리 대한강통신의 대한 혹은 자 우리 대장주니까 1등 자 1등 가자 1등이라고 자 이렇게 제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들으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뭘 해야 되죠? 우리 요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은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제가 댓글에다가는 자 요 동행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주님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요 반드시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계속해서 올려드릴 건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리고 유튜브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자, 구독을 눌러 주셔야 알람이 뜨고, 자, 그래야 우리 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안 놓치고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은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아직도 안 눌러주셨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좀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자, 구독 버튼, 마지막으로 우리 댓글에는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대한강통신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자, 제가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요, 동행이라고 자, 이렇게 따뜻한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이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자산운용사 VIP 회원들한테만 따로 추천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 자산운용사 VIP가 되려면 최소 30억 이상의 현금을 좀 맡겨놔야 되는데, 자, 지금도 계속해서 추천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미세공정 이 핵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삼성과 TSMC, 인텔,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 글로벌 IDM 업체들의 선후 공정 장비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지금 이 AI 슈퍼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했고, 지금도 그 수주를 계속해서 깨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또한 작년 이 영업이익 대비 8배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년 연속 흑자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삼성과 이 TSMC에 들어가는 2나노 공정입니다. 지금 2나노 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GAA 구조,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공정 관련해서 이 회사가 최첨단 핵심 공정 장비를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이 들어왔던 이 흔적들, 매집봉들 확인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이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유통 물량 같은 경우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상 품절주 구간이고요. 외국인하고 이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매수를 해온 흐름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전략적으로 ETF 편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딱 하나, AI 혁명은요, 결국 이겁니다. 이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핵심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번 이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간단하죠. HBM 먼저 공급 들어갔고요. 파운드리는 이 TSMC가 맡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이 종목은 뭐냐? 자, 삼성 쪽에서 지금 요 HBM4E가 이제 이 테스트 통과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GAA 공법,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패키징 공법과 관련된 차세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죠. 자, AI 데이터 시장에서 이 GPU 기준으로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보셨죠? 이 한미 반도체라던가 제주 반도체 같은 이 장비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SK 하이닉스도 같이 크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이제는 흐름이 바뀝니다. 반도체는요, 전반적으로 그 수혜가 퍼지는 구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삼성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 공급 들어갈 때 필요한 그 장비. 자, 결국에는요, 요 장비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VIP 회원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죠. 1조 달러까지 육박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키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2나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단순히 미세 공정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 이 AI 반도체는요, 칩 하나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어떻게 쌓고 연결하느냐. 자, 이게 성능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HBM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이 여러분들 요 HBM4 4E 자 그리고 5, 6, 7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메모리 하나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GPU랑 붙일 때 또 열은 어떻게 빼고 속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전력은 어떻게 줄이느냐. 자, 이걸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요 요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뭐다? 최첨단 이 반도체 장비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자, 요거 늦춰지는 순간 바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격차가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패키징에 들어가는 요 장비와 소재, 공정 기업들, 이게 진짜 밸류체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삼성 자산운용도 지금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장기간의 매수를 해왔습니다. 즉 지금 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010-8309-5578번으로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이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요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요 타이밍입니다. 자,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이번 흐름 한번 직접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이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뭐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 010-8309-5578번으로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이 급등할 만한 확실한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셨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이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 주가를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린 이 확실한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큰 수익 꼭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